자, 이제 우리 85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요약집 좀 보도록 해요. 자, 31페이지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반 계약서와 정속중개계약서인데 이게 어디에서 어떤 얘기 나오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자, 양걸로 1번에, 큰 1번에 양걸로 1번이에요. 일반 중개계약은 불특정 다수고고 밑줄에 두시기 바랍니다. 특정 계공이라면 정속이고요. 불특정이면 일반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유의할 것은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 의뢰인은 일반도 할 수도 있고 정속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을 해야 한다, 정속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은 없어요. 자, 2번은 밑줄 좀 해야 됩니다. 중개의뢰인 밑줄 하시고요. 그 뒤에 계공 밑줄 하시고요. 필요에 따라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은 강제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인 계공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양걸로 3번을 보세요. 그거 보면 거부 의사인데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준다라고 하고 안 해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게 반걸로 2번인데요. 계공이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할 경우 필수적 기재사항이 5가지가 있습니다. 위치의 위, 규모의 규, 예정, 가격의 예.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제일 끝에 중개 보수의 수. 그리고 4번에 준수의 준 해서 위, 규, 예, 수, 준이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자, 서식 나오죠? 요건 전부 다 묶어서 뒤에 다시 나오니까 거래계약서 한번 볼까요? 요거 양걸로 4번 보기 전에. 이제는 노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봐야 되고 여러분 노트니까 편안하게 보세요. 거래계약서를 찾아보시면 그 뒤에 있습니다. 거래계약서 한번 찾아보세요. 네. 잠시만 여러분. 43페이지인가요? 예, 40 한참 뒤에네요. 부동산 거래계약서. 예, 50페이지 있네요. 50페이지 보시게 되면 각종 서식 비교, 각종 서식 암기 비교, 각종 서식 제재, 서면 날인하고 있을 거예요. 요 50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기서 최소한 3문제 정도 나옵니다. 이걸 거의 외우다시피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각종 서식 비교 위에 거는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다시 31로 돌아오세요. 이거 선문노트 보셔야 됩니다. 이거 뭐 법이 조금 바뀌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중간에 바뀌면 이거 온라인 강의가 좀 3반기 찍다 보니까 이 여러분 중순 지나서 7월경에 법이 좀 일부 바뀔 수 있지만 그건 여러분 스스로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영향은 안 줍니다, 시험에. 자, 다시 양으로 4번 봐요. 31페이지.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인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모든 서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해서 표준 서식이며 권장할 수 있다 해서 권장 서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큰 2번 보세요. 여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양걸로 1번에 밑줄 보면 체결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의뢰인은 선택에 따라 일반 정속하는 것이지 강제화된 건 아니에요. 2번 계공의 의무와 3번에 의뢰인의 의무가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 의무는 의뢰인의 권리고요. 밑에 의뢰인의 의무는 계공의 권리입니다. 자, 일단 계공의 의무 보세요. 여기서 옆에 제재가 있습니다. 앞서 했지만 서식의 제재라고 해서 정리했던 것인데요. 공개할 것은 미공개, 미공개를 공개하면 상치, 나머지 업무 정지라 했던 거 있죠.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양걸로 2번에 1번 보시면 여러분이 정속중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체결 자체로서 어떻게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 의무는 정속중개계약서 작성이고요. 역시 성격은 이렇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며 법정 서식이며 의무적 서식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구별할 것은 일반 중개는 권장 서식이지만 얘는 의무 서식이다. 두 번째, 이는 빨리 거래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할 때 계약 체결로부터 7일 이내 공개를 하되 의뢰인의 비공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를 합니다. 그럼 어디에 공개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둘 중에 하나지 미시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럼 그것을 공개했다면 어떤 걸 공개했는지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는데 이때 정속중개는 전부 다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비공개 요청 시 공개하지 않는다. 정리하도록 할까요? 계약 체결하고 7일 이내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를 하되 의뢰인의 비공개 제외 나머지 공개를 한다. 그리고 공개함이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한다. 자, 반걸로 3번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한다는 거 기억하시되 2주에 1회 이상입니다. 네 번째 열심히 하자. 이 정도 보면 되고요. 자, 의뢰인의 의무는 돈을 줘야 됩니다. 한데 중개 완성했는데 돈을 안 주는 방법으로 이 피해 나가려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 그래서 계약을 위반하여 주는 돈이라 하여 위약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은 중개보수 전액과 똑같은 금액입니다. 즉 80이 원래 중개보수라면 80만큼 줘라. 100이면 100만큼 줘라. 그 얘기고요. 이때 위약금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정속중개 계약 체결한 A란 계공을 뺀 의뢰인, 이 의뢰인이 A를 빼고 나머지 계공, 즉 타 계공한테 계약 체결하거나 두 번째
정속 중개 계약을 해놓고 정속 중개를 유도하는 계공을 배제하고 의뢰인 당사자끼리 하는 것.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외우세요. 동그라미 1번은 타 계공, 2번은 그 계공을 배제하고. 자, 다시 합시다. 1번은 타 계공, 2번은 그 해당 계공을 빼고 이렇게 거래계약 체결하면 위약금 발생. 자, 2번은 소요된 비용인데요. 32페이지인가요? 32페이지 보시게 되면 의뢰인 스스로 하는 키워드가 나오면 위약금도 보수도 아닙니다. 이거는 소요된 비용인데요. 동그라미 2번 주의할 것이 밑줄 세 가지입니다. 50% 손으로 가려보세요. 중개보수 범위내라고 하면 틀려요. 자, 범위내 손으로 가리세요. 중개보수 50% 애석해도 틀립니다. 50% 범위 최대 50%고요. 범위 내기 때문에 그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소요된 비용을 실비란 뜻이죠. 소요된 비용을 이걸 보수, 중개보수로 잘 고쳐냅니다. 조심하셔요. 자, 이제 양갈로 4번에 우리 정속 중개할 것인데 나중에 확인 설명 의무하고 구별해 줘야 돼요. 이거는 정속으로서 기, 권, 공, 예, 공이고 확인 설명서는 기, 권, 공, 예, 조입니다. 그래서 예, 공과 예, 조를 구별해 주셔야 되고요. 엄령으로 된 권과 공에서 시험 잘 나오는데 권에서는 사적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공개에서는 아니 된다라고 끝이 나며 밑에 공은 공시지가, 임대차일대 공시지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밑에 이제 일반 중개와 정속 중개 비교가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서식 본문과 권리 이전용, 권리 취득용이 있는데 일단 기억할 것은 일반 중개와 정속 중개 차이점이 제일 밑에 있어요. 다 보시면 알겠지만 서로 간의 권리 의무가 서로 다르고요. 하나는 법정 서식이면서 권장은 일반, 법정 서식이면서 의무는 이 정속이고요. 그리고 일반은 보관 기간이 없지만 정속 보관 기간이 있다. 3년. 요게 차이점이고 서식에 있어서 유효기간 밑으로는 다 동일합니다. 그거 보시면 유효기간은 당사자 합의가 1개월이면 1개월, 5개월이면 5개월 이렇게 약정이 있다면 약정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 약정이 없다면 원칙대로 3개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 3, 4, 5는 그대로 보시면 되고 특히 동그라미 5번에서 일반 중개와 정속 중개는 거래 당사자 개념이 없습니다. 의뢰인이 개공한테 온 거예요. 의뢰인 1명, 개공 1명이기 때문에 두 부를 작성하고요. 서로가 서명 또는 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권리 이전용과 권리 취득용을 기록을 하는데 권리 취득용에는 전부 다 희망이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권리 이전용과 구별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이 권리 이전용에서 여러분 동그라미 1에서 5번까지 있는데 이 특히 5번 중개 의뢰 가액을 중개 가액으로 잘 고쳐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 치다가 보면 이런 단어 가액에 대해서 나오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게 있었지 싶어요. 앞페이지인가요? 네, 31페이지 보면 위에 반거리 2번 수용에 보면 동그라미 3번 예정 가격 또 이번에도 거래 예정 가격이라고 있죠. 이렇게 거래 예정 가격이라고 나오는 파트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습니다. 적지 마세요. 거래 가격을 미리 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되기 전의 금액이죠. 그래서 일반 중개, 정속 중개, 확인 설명 의무, 확인 설명서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거래 가격, 요거 이제 구별할 것이 거래 가격이에요. 거래 가격은 거래 계약서와 부동산 거래 신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중개 의뢰 가액입니다. 중개 의뢰 가액 이렇게 세 가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자, 됐죠? 자, 거래 예정 가격 어디 나온다고요? 일반 중개, 정속 중개 그리고 확인 설명 의무, 확인 설명서. 그런데 이 중개 의뢰 가격이 실은 거래 예정 가격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 모의고사 보면 이게 용어가 다르다. 이건 별지에 가는 얘기고 이건 참 법이 웃겨요. 저도 이 가르치면서 참 이게 죄송한 말씀인데 원래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인데 이거는 양식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적습니다. 근데 만약 시험 나오면요. 중개 의뢰 가액과 거래 예정 가액은 똑같다라고 취급해도 문제는 안 발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법 조문에 가는 것이고 이건 별지 서식에 가는 것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CCBB 긁으면 시험 심각해집니다. 그냥 이 두 가지만 보세요. 다시 할게요. 거래 예정 금액은 일반 중개, 정속 중개, 확인 설명 의무,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와 부동산 거래 신고 이렇게 구별을 하세요. 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런 걸 가지고 수험생을 괴롭힙니다. 우리 시험이. 자, 33페이지 양식 있죠. 34페이지 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자, 이제 35페이지 부동산 거래지 모망 나오죠. 이 부동산 거래지 모망은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인중개사 협회나 부동산 거래처 모망 둘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 임의입니다. 임의.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임의예요. 자, 목적은 개공상호간. 자, 여러분이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은 두 군데가 있어요. 공동사무소하고 거래정보망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 절차 여러분 외우셔야 되는데요. 신청일로부터 30일, 지정 발언 날로부터 3일, 지정 발언 날로부터 1년. 다시 합시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지정 발언 날로부터 3일, 지정 발언 날로부터 1년. 여러분이 지정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이내 여러분 지정할까 말까 임의적이고요. 지정을 하는 순간 그 순간 거래정보 사업자가 됩니다.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고 난 이후 3월 이내 운영 규정을 승인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리고 그 지정 발언 날로부터 1년 이내 가동해야 합니다. 미가동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누가? 국장이. 그래서 다시 합시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지정 발언 날로부터 3월, 지정 발언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지정 요건 보시면 밑에 1, 2, 3, 4, 4개 다 숫자 중심으로 나오죠. 전국에 500명 이상의 그 개공이 2개 이상 시도입니다. 그럼 1000명이죠. 1000명 쉽게 말해서. 그래서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 그래서 각각 30인세 개공이 가입 이용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자, 1000명이 아니죠. 500명 이상이 2개 이상의 시도 각각 30이니까 1000명이란 말 그거 쓰시면 안 돼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정보 처리 기사와 공인중개사 각각 1인입니다. 각각 1인 요거 기억하시고요. 1, 2, 3, 502개 30, 1, 1.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방갈로 4번은요. 부동산 거래처 뭐만 가입자가 이용인데 개공이 이용이라고 가끔 고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오답 처리됩니다. 그래서 502개 30 기억, 그리고 정보 처리 기사와 공인중개사 각각 1인. 자, 이제 양갈로 2번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요. 이 부동산 거래처 뭐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여도 관계없습니다. 단 이 사람 제외하고 중개법인은 할 수가 없어요. 6개 겸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칠 때 조심할 것이 법인은 거래정보 사업자가 될 수 있지만 중개법인은 된다 하면 틀린 말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나머지 그대로 읽어보시되 방갈로 4번 자격증 4번 들어가죠. 자, 여기만 있다는 거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고 요거 밑줄 잘못됐네요. 방갈로 4번에 밑줄 하지 마시고 방갈로 2번입니다. 등록증 4번에 밑줄 하셔야 돼요. 왜 등록증 4번이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시험에 등록증 4번은 여기 한 군데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갈로 4번의 밑줄을 방갈로 2번으로 옮겨주세요. 자, 이제 36페이지 지정서 교부 나오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방갈로 2번에 지정 신청 발언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래서 30일 이내 지정 여부는 여러분이 임의적이고 지정을 하게 되면 지정서 교부한다. 그런 말이고요. 자, 양갈로 4번을 보면 지정 발언 날로부터 3월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는 것입니다. 변경도 승인이에요. 자, 밑에 정보 공개 준수사항인데 요즘에 뜨고 있죠. 거래정보 사업자가 아래 세 가지를 위반하게 되면 1년에 1천임에서 지정 취소할 수 있고요. 개공이 하게 되면 업무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래정보 사업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읽으면서 밑줄 할게요. 저 슬래시 할게요.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공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성물 정보 하나의 일을 부동산 거래정보만 공개하여야 하며 잘라버리세요. 개공한테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 공개하거나 잘라버리세요. 허위 공개란 뜻이죠.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공에 따라 정보 차별적 공개해서는 안 된다. 차별 공개 얘기입니다. 정리하자면 세 가지입니다. 개공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두 번째, 허위 공개하지 마라. 세 번째, 차별 공개하지 마라. 그리고 개공 보세요. 개공은 거래 정보망에 중개대성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 허위 공개죠. 그리고 두 번째, 당해 중개대성물 거래가 완수된 때 지체 없이 이를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느리게 하게 되면 업무 정지 받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정 취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취소할 수 있는데요. 재량이고 청문 있는데 없는 게 있습니다. 37페이지 보시게 되면 방갈로 5번, 즉 개인인 거래정보 사업자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청문이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참고로 보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가 내용이고요. 조금만 이론 더 합시다. 우리 문제 풀기 위해서 기본윤리 금지행위까지 제가 볼 것이거든요. 확인 설명 의무는 시간적 여유가 되면 볼 것입니다. 자, 우리 기본윤리 봐요. 기본윤리 같은 경우는 일단 개공과 소공이 대상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38페이지예요. 그리고 법률로 규정과 판례 규정을 가끔 물어보는데 요즘에 그렇게 안 나옵니다. 이 법률로는 우리가 신의성실, 판례는 성관주의 정도 기억하면 되고, 자, 비밀 준수는 모두가 들어간다 했죠. 밑에 박스도 나와 있지만 개공 등은 금의 비결 꼭 기억하시고요. 비밀 준수는 원칙으로 지켜야 합니다. 예외를 허용합니다. 예외 보시면
이 법과 타 법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 법에서는 확인 설명 의무고 타 법률의 어떤 이 재판상 올라갔을 때 말할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정리한 점이 이거예요. 중개행위와 관련된 건 준수해야 되는데 이 법과 타 법의 법적 근거가 있으면 예외적 허용한다. 만약에 이것을 언제까지 하냐라고 나오면 업무 개시 후, 즉 업무를 떠난 후라고 하죠. 그래서 업무를 시작하고 업무를 떠난 후 전체 동안 하면 안 되고 이 떠난 후라 하는 것은 확대 해석에 의해서 사망할 때까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제재를 보시게 되면 1년에 1천이고요. 해석상으로 개공의 업무 정지받는다 하여 과거 기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용서를 하면 없는 걸로 되는 반의사 불벌죄, 즉 이거는 해제 조건부, 그걸 협의를 통하여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대상자 비교는 수철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되 1번, 2번 같이 봐주셔야 되고요. 5번, 6번 한 개 보셔야 되고요. 3, 4는 각계적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꼭 봐주셔야 돼요. 자, 이제 금지행위는 밑줄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금지행위는 먼저 여러분 40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평가 보면 개공과 서공과 보조원의 평가 나오죠. 개공이 하게 되면 상치임에서 3년에 2천 또는 상치임에서 1년에 1천, 소공이 하게 되면 자격정지임에서 3년에 2천, 1년에 1천, 그리고 보조원은 그냥 3년에 2천, 1년에 1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39페이지 보게 되면 모두가 대상이다의 개공 등인데 내용을 보면 3년 2천 관직상투, 1년 2천 거수매무 나누어져 있어요. 먼저 형량이 나오고 평가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39페이지 보게 되면 양관로 1번에 반관로 1번인가요? 관련 정서라 하여 여러분이 관련 정서인 것은 허용하는 겁니까? 처벌한 겁니까? 처벌하는 것입니다. 해서 입주자 저축 정서 이런 입주권을 철회하게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지만 동그라미 2번 관련 정서 아닌 것은 허용하는 것입니다. 읽어보시면 분양권, 그냥 입주권 아니에요. 전비법에 관한 입주권이고요. 상가 분양계약서 이런 건 나오면 허용된다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자, 2번에 직접거래에서 쌈방대리 나오는데 직접거래에서는 제3자 중개가 허용된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쌈방대리에서는 일방대리 허용된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투기 조장은 전매 차익이 있고 없고 관계가 없어요. 무조건 3년에 2천이고 중과승계 등기 나와도 투기 조장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1년에 1천에서 기억할 것은 높은 금액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수수료 초과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도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해 금품 받는 행위 금한다. 즉 어떤 물건을 받아서 팔아서 돈으로 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판례가 있냐면 부도수표 받았다. 역시 초과 수익이 내지된 부도수표겠죠. 그리고 중개보수 잘못 적용 역시 마찬가지고 또는 심지어 바른 돈을 돌려줘도 처벌합니다. 단순히 2번 주의하셔야 돼요. 단순히 돈을 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것은 이거는 금지행위 아니다 하는 말이고요. 세 번째, 순가중개 계약 체결 자체는 유효하나 순가중개가 완성이 됨으로써 초과수익이 발생하게 되고 그 초과수익이 발생함으로써 그 받는 돈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반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반갈로 3번 매매업은 조심하셔야 돼요.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즉 첫 번째 중개대상물, 두 번째 매매, 세 번째 업, 이게 동시 요건이 되었을 때 1년에 1천입니다. 예를 들어 동그라미 2번을 보시게 되면 분양권, 무허가 건축물, 미등기 건축물 다 부동산이죠. 이런 부동산을 매매까지라고 하면 처벌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매를 하고 계속 반복이 되면 업이 되면 그때 처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40페이지. 무등록 개공을 알면서 하면 악의적으로 1년에 1천이 됩니다. 자,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시간적 여유가 조금 더 되니까 확인 설명까지 보고 문제풀이 합시다. 실제 제가 학원 수업 들어갈 때 이렇게 30분에서 20분씩 설명을 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그 학원 수업 스타일 일주일 이주만 빼고 저희 학원 스타일로 해드리고 있어요. 자, 42페이지, 1페이지 보면 확인 설명 의무 양쪽, 요 4나 4둘, 요 양페이지는 약 6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통으로 외우셔야 돼요. 자, 기본적 내용에서 알아야 될 건 양 크게 4가지가 있다. 시점 언제? 의뢰받고 완성되기 전. 누구한테 설명한다? 권리취득 예정자에게. 방식은 동시요건입니다. 성실하게 설명하되 보여줘라. 그래서 성실 정확히 설명하고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시해야 되고 이 확인 설명 의무를 의무조라는 게 개공이고 가능한 게 소공입니다. 자, 확인 설명사항 나오죠? 이는 여러분이 정속중개계약과 비교해야 됩니다. 정속중개계약은 기, 권, 공, 예, 공이고요. 확인 설명은 기, 권, 공, 예, 조입니다. 이때 시험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이 공예조인데요. 공은 토지 이용 계획이 있다는 거 기억하고 얘는 예가 특히 잘 나와요. 중개 보수 앞에 예정 금액, 그게 예고요. 뒤에 중개 보수 산출 내역, 산출 내역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메모를 하나 해 두셔야 되는데 이 산출 내역 뒤편에 확인 설명 의무에도 있고 확인 설명 서에도 있음이라고 적어 두세요. 확인 설명 의무에도 있고 확인 설명 서에도 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확인 설명 의무, 즉 설명을 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사항과 중개 완성이 되면 기록하는 확인 설명서, 기록과 확인 여부가 100% 일치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도중에 산출 내역에 있어서는 확인 설명 의무에도 있고 확인 설명 서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는 취득에 따른 조서로서 종류 및 세율입니다. 종류 및 세율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요구권은 여러분이 주의할 게 개공이 권리 취득자에게 설명할 때 내용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권리 이전자에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구사항은 여러분이 확인 설명서 작성 실무편에 다시 배우고 있지만 그 취급하는 중개대상물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냐, 비주거냐, 토지냐, 입간공인데 주거, 비주거는 여러분 실무편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지금은 봐두셔야 되고요. 자, 양갈로 3번은 이것입니다. 개공이 권리 이전자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권리 이전자는 자신의 집을 팔고자 하면 말할 수도 있고 말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말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 개공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분쟁 소재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갈로 3번 줄 끝에 보면 자료 요구에 불응할 경우가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줄, 이를 1차적으로 권리 취득자에게 설명하라. 그리고 2차적으로 확인 설명서에 기록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양갈로 4번, 요즘 진정 소유자 여부가 의심스러우니까 소유자에게 이 신분증 여부를 요구하며 심지어 요즘엔 복사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42페이지 보시게 되면 확인 설명서죠. 확인 설명서에서 기억할 것은 이는 중개가 완성, 달리 말해 거래계약 체결할 때 작성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업무 보고서 동시에 교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이 확인 설명서이기 때문에 역시 법정 서식이면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법정 서식이면서 의무 서식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든 서식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내용 볼게요. 1번. 개공은 중개 완성되어 거래계약 작성할 때 확인 설명서 서면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 즉 개공이 당사자에게 교부합니다. 원본을 교부하고 4번 보관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본인도 보관하죠. 2번. 확인 설명서는 거래계약서 칼로 생략하세요. 개공이 서면 및 날인하되, 이렇게 서면 및 날인은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가 있고요. 당의 중개 행위를 한 소공, 당소공은 그 당소공이 있다면 함께 서면 및 날인합니다. 이제 간료를 보세요. 중개법인이면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 그래서 개공과 당소공, 법인의 대표자와 당소공, 책임자와 당소공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보관과 교부는 그대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서식의 유형은 앞서 얘기했지만 국장과 법정 서식이면서 의무 3년이고요. 4가지 유형이 있고 국어와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아래 비교표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잘 나오고 마지막 6번. 임의적 사항 외에 의무적 사항이 많다는 거 기억을 해둬야 돼요. 6번 그 옆에 글자가 중요합니다. 문제 풀이 때 많이 강조했죠. 절대적으로 중개보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상으로 하게 되면 확인 설명 의무를 하고 무상이만 안 한다 하면 틀린 말이에요. 유상과 무상은 어디까지나 보수 유무에 관련되는 것이지 그 나머지는 다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이제 85페이지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죠. 자,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